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능력 발전 보겠습니다. 챕터 3의 큰 제목이 능력 발전이고, 여기에 세 주제가 나와요. 그래서 교육 훈련, 근무 성적 평정, 그 다음에 승진 돼 있고, 교육 훈련은 이제 앞에 의의나 수요나 종류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거고, 이때는 방법이 주로 나와요. 방법도 되게 많은데 최소한 여기 있는 6가지 정도의 개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웬만하면 이렇게 나오더라도 읽고 풀 수 있어요. 그 읽고 풀 수 있는 이유는 개념을 알거든요. 첫 번째, 강의식. 자, 제가 강의를 해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강의예요. 특징은 주입식이에요. 토론 방식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주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계점으로 들어요. 강의식. 역할을 연기해요. 자, 우리 교재 583페이지에 그 위쪽에 그 박스가 있는데 그 목적이 있고 방식이 나와 있죠. 가볍게 참고하시고 나중에 다 본 다음에 이게 여기 있네 정도로 확인만 하면 돼요. 강의식 본 거고 584페이지에 갔더니 거기에 토론 방식의 두 번째가 역할 연기예요. 역할을 연기해요. 연기. 그래서 실제로 여럿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주어진 역할을 연기를 하고 평가를 듣는 거예요. 이게 역할 연기다. 절대 제가 수영 일관 드리는 말씀이 개념은 단어에서 나온다. 역할을 연기한다. 연기한다. 그 다음에 사건을 처리하는 연구. 그 중에 끝에 보시면 페이지 끝에 보시면 디귿에 나오죠. 사건 처리 연구 해가지고 사건에 윤곽만을 줘. 윤곽만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토론해봐. 이런 식이에요. 사건 처리 연구. 시험이 다 딱 한 번 정도 지문에 나왔지 자체가 의미는 없어요. 다음 중 사건 처리 연구의 특징이다. 옳은 거 틀린 거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냥 지문상 하나 나왔을 뿐이에요. 그때 필요한 키워드가 윤곽. 사건의 윤곽만을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 이런 식의 사건 처리 연구다. 그 다음에 자 우측에 체험식인데 시찰 또는 견학도 쉽죠. 그거는 그냥 보고 배우는 거고 그 다음이 OJT. 많이 들어봤지. OJT 현장 훈련 또는 직장 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발령 나서 직장 가서 선임자한테나 감독자한테 받는 교육. 그러니까 일과 교육을 병행하는 거예요. 응? 일하면서 교육을 받는다. 이게 OJT라고 불러요. 그럼 자 상상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온다면 요 OJT하고 이게 OFJT를 묻거든. 시험 물어본다면 그러면 이거는 직장에 가서 하는 교육이 아니고 아예 교육원 가서 교육받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면서 받는 교육이고. 그러면 비교해 볼까요? 비교해 볼게. 자, OJT, OFJT. 다른 말로 직장 내 교육, 직장 외 교육. 교육원 교육이니까. 둘 중에서 뭐가 더 교육 내용이 더 추상적일까요? 추상적이고 더 실제적이에요. 일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그렇죠? 둘 중에 뭐가 그 피훈련자의 즉 훈련 받는 사람의 습득도에 따라서 속도 조절 가능할까요? OJT가. 이 직원이 참 잘 받아들이네. 진도가 빨라. 느리면 좀 느려. 근데 이놈은 교육원은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다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만 진행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아들였건 말았던 간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더. 어떤 게 사전에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될까요? 당연히 OJT. OJT는 내일 내 선임자나 감독자가 이 업무를 나한테 알려주기로 했거든? 근데 갑자기 우리 조직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큰 어떤 사고 터지는 바람에. 그러면 잠깐 그 교육 못해요. 나중에 해야지. 그러니까 계획된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육만 하기 때문에 계획된 대로 진행이 돼요. 특징. 책에는 되게 많은 박스에 장단점 정리가 되어 있지만 굳이 이걸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박스가 있어요. OJT 방법들의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OFJT의 사례가 몇 개 나와요. 그래서 OJT의 그 사례 문제가 한번 나왔지. 실무 지도, 직무 순환, 뭐 임시 배정, 인턴십. 딱 보더라도 단어가 직장 안에서 쓰는 용어들이야. 실무, 직무 순환.
임시 배정하고 인턴 일하는 중이잖아. 그치? 금방 풀 수 있어. 진정한 고수는 읽고 풀면 풀 수 있는 사람이야. 꼭 암기를 해야만 푸는 게 아니고 읽으면 답이 나오는 이런 상태가 되게 노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액션 러닝 넘겨보시면 나와요. 자 행동학습이에요. 액션 러닝. 다르게 풀면은 learning by doing. 행동에 의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내용에 니은처럼 이론과 지식 전달 위주가 아니에요. 이런 한계를 극복하자는 거예요. 실무 위주예요. 그러니까 실제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액션. 행동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경찰 학교에서 그 임관 후보자들이 이제 막 여러 수사 기법을 배우는 것은 이론적인 거예요. 이런 거 말고 직접 현장에 투입되는 거예요. 내가 이론상 배운 게 없어. 갔더니 가서 실제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이 사건이 왜 터졌지? 막 옆에 있는 동기랑 토론돼 가면서 이게 행동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액션 러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역량 기반 교육 훈련, 역량 기반. 역량이란 밑에 있죠. A번에. 역량은 직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사람한테 보이는 특징. 이게 역량이에요. 역량. 그래서 조직 내에 A라는 사람이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람이야. 그러면 얘한테 보이는 특징이 있어. 그 특징에 기반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역량 기반 교육이라고 하고 우측에 봤더니 방식이 네 가지 있어. 리을번에 A, B, C, D. 멘토링, 학습 조직, 그리고 액션 러닝, 그리고 워크아웃 프로그램. 그 네 가지가 역량 개방 교육 방식의 사례들이에요. 그것도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에서 다음 중 역량 개방 교육 방법이 아닌가 물어봤을 때 그 넷 외에 고르셔야 돼요. 내용은 알 거 없어요. 내용 어차피 그 앞에 제목이 답을 다 주기 때문에 내용은 틀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네 가지의 종류를 좀 봐놓자. 이게 교육 훈련에서 필요한 내용들이었어요. 자,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주제예요. 나온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뜻 정도를 봐주시면 되겠다. 자, 예제도 자 교육 훈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직장 내 교육 훈련 방법에 실무 지도, 직무 순환, 인턴십 등이 있어요. 주된 내용은 지식이나 기술, 가치관 등이 될 거고, 그다음에 3. 직장 내 교육인 OJT가 여러분 실제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실제적이잖아요. 틀렸지. 또 지문 자체가 비교하고 있다. 뭐뭐보다는 뭐뭐다. 이렇게 비교하는 단어가 나오면 의심을 더 하시면 답은 더 잘 보일 거예요. 4번도 자 역량 기반 교육의 종류잖아. 네 가지. 멘토링, 학습 조직, 액션 러닝, 워크아웃 프로그램까지 네 가지를 일단 기억하면 되겠다. 자, 교육 훈련은 간단하게 보자. 방법만 좀 가볍게 개념 정도 터치하자. 그 다음은 금평이다. 금평은 매우 중요하다. 금평 별 3개죠. 별 3개. 자, 개념은 금평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 실적이라든지 뭐 수행 능력 또는 태도를 평가하는 거고요. 평정의 유형 또는 평정 방식들인데 참 낯설죠. 도표식 평정 척도, 뭐 강제 배분, 사실 기록, 행태 기준 평정 척도법, 행태 관찰 척도법, 다면 평정법 등. 그나마 좀 쉽게 보이는 단어는 강제 배분 법, 그리고 사실 기록 법, 그리고 이번에 다면 평정법 정도고 나머지는 좀 낯설어요. 제가 일부러 낯설다 했어요. 어려운 게 아니고 낯설어요. 낯이 익으면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책에는 굉장히 많은 게 나오죠, 여러분. 도표식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종류가 따지면 거의 10개, 한 14가지 되는데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 참고로 보세요. 금평은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금평의 유형, 금평의 오차, 우리나라의 금평 현황인데 이 3가지가 나올 거예요. 나올 텐데 주로 나온 게 오차고 그나마 나머지 그 방법인데 이것도 6번에 다면 평정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사실 이것들은 다
한 번쯤 나왔던 것이지 반복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좀 작아요. 다행이죠,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근평의 유형인데 다행히도 자주 안 나온다는 사실. 교정에 나온다 하더라도 얘가 나온다는 사실. 참 우리가 편하게 접해도 돼. 대신 용어를 잘 보시고 구분은 되게 개념은 파악해 놓자. 첫 번째 도표식. 책 보시면 개념에 가장 많이 활용돼요. 여러분 실제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여러분이 받는 평정법이 도표식이에요. 밑에 사례 보세요. 사례. 자, 평정 요소가 나열되죠. 여러분 공무원 되면 나중에 금평 받을 때 여러분이 신상 관련된 이름, 소속, 뭐 입사 연도 써 있고요. 아무개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 도표가 쭉 있어. 도표식. 여기. 뭐 직무 지시, 협조성, 뭐 손실성 등 쭉 나올 거고요. 척도가 있는데 5점짜리 척도예요. 5점 척도. 이렇게 5점 척도. 이 사람의 직무 지식이 매우 많다, 보통, 뭐 없다, 매우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고객 만족도 평가를 해달라 할 때 이런 거 들면 매우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주로 어디에 표시를 많이 해요? 보통 아니면 만족에 똑같아. 그러니까 주로 이제 보통에 많이 체크한다거나 아니면 약간 있다는 쪽에 하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집중화의 오차 또는 관대화의 오차라고 불러요. 이게 도표식의 한계에 나와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도표식 평정은 요 사례가 머리에 그려지면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유추가 돼요. 도표를 만들어서 평정할 요소를 쭉 나열해주고 속도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체크하게 되면 점수가 나중에 더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의 평정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평정이 되게 간단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 집중화, 관대화. 또는 자, 봐요. 이 사람의 직무 지식이 매우 많다고 이 많다의 기준이 뭘까요? 자, A라는 암흑의 직무 지식이 매우 많다와 또는 보통의 그 기준이 뭐야?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이게 단점이. 그죠? 이게 도표식의 다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자, 평정 요소가 나열이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준 다음에 척도가 있고, 거기에 체크하면 끝. 넘겨보시면 박스에 장점, 간단, 용이, 단점, 등급 기준 모호, 연쇄 효과. 그건 뭐냐면, 봐요. 여기서의 이 사람이 뭐 탁월을 평정받으면 그 다음도 탁월될 가능성이 커져요. 연쇄돼가지고. 이게 연쇄 효과. 또는 뭐 집중화, 관대화, 또 주관이 개입되고. 여러분, 평정이라는 것은 원래 주관적이에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자, 두 번째는 강제 배분법, 강제 배분. 여러분, 점수의 분포를 아예 강제로 할당해 주는 거예요. 상위 20%까지만 줄 수 있게. 그리고 반드시 하위 10% 나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강제 배분법. 상대평가예요. 여러분, 100명이 있다면 100명 중에서 20명만 여기 평가를 받아요. 10명은 무조건 하위에 들어가야 돼요. 상대적이에요. 강제 배분. 어렵지 않죠? 여러분, 사실을 기록해. 있는 사실. 사실 기록은 주관적, 객관적. 객관적이죠. 근무 태만을 기록해. 무단 결근, 지각, 기록해. 사실 기록해. 나중에 평정할 때 꺼내보면 돼. 있는 사실대로 평정하기 때문에 객관적이에요. 또 중요한 사건을 기록해놔. 말 그대로 중요한 사건. 평정에 도움될 만한 중요한 사건을 기록해요. 뭐 2019년 뭐 3월 며칠 몇 시에 이랬다 라고 기록해놔요. 중요한 사건을 기록했다가 평정할 때 꺼내보는 거예요. 있는 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 기록법. 자, 행태 기준 평정 척도. 이게 이제 원문을 번역하다 보니까 좀 용어가 좀 딱딱해요. 이것도
행태를 기준으로 평정을 해요. 척도를 만들어서. 행태 기준 평정 척도. 자, 책에도 592에 보시면 그 예가 있죠, 예. 행태의 기준 평정 척도 예가 있는데 평정 요소가 협조성이에요, 협조성. 이게 만약에 봐, 이게 도표식인데 이게 협조성이었다면 여기 볼게요. 자, 도표식은 이 사람의 협조성이 매우 좋은지 보통인지 나쁜지 매우 나쁜지 기준이 뭐였어요? 주관적이었어요. 애매했다고요. 여러분, 자, 평정 요소가 협조성인데 협조성을 평가하는데 등급이 있고 7부터 1까지 있어요. 여기다가 행태를 제시해놔요. 행태를. 여기는 그냥 이 협조성이 좋다는 것이 그냥 별 근거 없이 기준 없이 그냥 막연하게 했던 거라면 여기다가는 중요한 행태를 제시해줘요. 부하 직원하고 상세하게 대화를 나눌 정도로 협조성이 높다. 부하를 자꾸 피한다. 이 사람이 점수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행태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행태를 기준으로 평정하는 거예요. 7점을 준 이유가 요것 때문에 준 거야. 행태가 나와 있으니까. 행태 기준 평정 척도라고 불러요. 이게 사례처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행태 관찰 척도인데 이거는 또 행태 기준에 여기 보게 참. 이거는 도표식에다가 중요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두 개를 결합한 거예요.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 도표식 바탕으로 하되 여기다가 중요 사건을 가미했다. 주관적, 객관적을 절충. 이놈은 또 행태 기준 평정 척도에다가 다시 도표식을 다시 가미. 마찬가지 우측에 아래 보시면 사례가 있죠. 사례 예. 자, 이걸로 본다면 봐요. 여기서는 부하고 상세하게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항상 그런 건지 가끔인지 안 그런 건지 아예 안 그런지를 또 나누는 거 도표식처럼. 응? 이거 지금 아주 많다처럼 상세하게 대화 나눈 것이 매우 그런지 그냥 그런지 보통인지 아닌지 아예 아닌지를 또 나눈 거예요. 도표식 아이들을 또 가미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봐요. 결론은 4와 5는 한 번 정도만 7급, 8급 때 나왔어요. 딴 때는 아예 안 나오고. 나왔어도 요 개념만 알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또 많이 나올까? 아니라고 봐요. 나온다 하더라도 얘가 나오지 굳이 얘는 일 필요 없거든. 그래서 칠판에 있는 이 정도만이라도 우리는 머리에 담아놓자. 그러면 최소한의 준비는 됐다 보시면 돼요. 공부는 요령이다. 그래서 요령이란 것이 뭐 다른 게 아니고 기본을 해놓으면 유추가 될 수 있게 하자. 제가 너무 또 무책임하게 이거는 무조건 안 나온다 말하는 좀 그렇잖아요. 가능성으로 따지면 매우 낮아. 근데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만큼은 하자는 거지. 저는 그동안 늘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하더라도요. 최소한의 기본 장치는 만들어 두셔야 돼요. 최소한의 기본은. 그래야 여지가 있어요. 여지가 아예 닫혀버리면 그거는 곤란이죠. 그 최소한의 여지가 뭐냐면 개념 정도예요. 이것도 이 정도가 결합이 됐구나는 알고 있다는 거지. 그래야만 나와도 비빌 수가 있지. 자, 책에는 내용이 많았어요. 넘겨보시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뭐? 다면평정이에요.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 다면평정. 말 그대로 개념 보시면 간독자뿐 아니라 부하, 동료, 민원인도 평정 주체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다면평정. 다면 반대가 뭐죠? 다면 반대가 일면 또는 단면이에요. 단면. 자, 피평정자라면 평정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 상관, 즉 감독자도 평정에 참여하고 동급자, 동료도 평정에 참여하고 그리고 부하도 평정에 참여하고 그리고 민원인도 평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 방향에서 전방위적으로 동서남북. 자, 이거 알면 게임 끝이. 자,
다면평정. 평정하는 주체가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에요. 감독자. 위, 아래, 옆 다 평정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을 것인가? 첫 번째, 더 객관적이 돼요. 그렇죠? 또 능력 발전의 기회가 돼. 여러 방향에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본인의 단점이 더 드러나게 되고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능력 발전할 때 도움이 돼요. 또 업무의 이해도 넓어져요. 뭐 업무를 알아야 평정할 거 아니야. 아, 이런 거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잘했는데 라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넓어지고. 또 민주적 관리가 돼요. 참여적 관리. 인사 권한을 나누는 거야, 같이. 민주적 관리. 그다음에 민원인도 평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충성심도 강해져요. 자, 리더십도 발전할 수 있다. 부하한테 의견을 듣기 때문에 기여할 수 있고, 문제는 뭐냐면 화합을 저해할 수 있다. 계층적 문화가 강한 조직은 부하한테 평가를 받는 게 굉장히 불쾌해요. 화합을 깰 수 있는. 또 비용이 들어요. 여럿이 하기 때문에. 리얼 포퓰리즘. 능력보다는 인간관계로 평가하게 돼. 따라서 인기에 영합하는 사람이 생겨요. 근무 성적 평정은 뭘 평가해야 돼? 그 사람의 실적이나 능력을 평가해야지. 인간미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 인간미. 그지?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지. 또 평가에 왜곡이 있더라. 담합을 해요. 담합을 해서 저 평가받는 사람을 골탕 먹일 수도 있어요. 평가를 왜곡시킬 수 있어요. 그런 피해도 있다. 자, 등이 단점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다인평정법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폐해가 자꾸 커지는 바람에 이 다면평정은 지금 현재는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다라고 해요. 자, 왼쪽 날개 쪽에 보시면 중간 정도에 연필이 보이고 밑줄이 보이죠. 2008년도부터는 임의 규정으로 다시 완화됐다. 완화. 임의 규정으로 완화. 즉 다면평정은 하고 말고는 뭐다? 임의적이에요. 부처 자율. 이거 맨 마지막 또 평정하더라도 이거를 인사에 반영을 하고 말고는 자율이에요. 이것도 임의 규정이에요. 그거 보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다시. 과거에는 이 다면평정을 해야만 됐단 말이야. 강행 규정이었다. 강행 규정. 의무였다. 그리고 인사에 반영도 해야 되었다. 근데 지금은 바뀌었다. 어떻게? 다면평정을 하고 말고도 알아서 자율인 거고, 평가를 하더라도 인사에 반영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아서. 이거를 임의 규정이다라고. 임의 규정. 강행 말고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됐죠? 그만큼은 충분히. 다면평정법. 자주 읽어볼 것 6개를 메모하거나 아니면 책했다가 자주 보시면 굳이 암기 안 타러 다 감이 올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항상 여러분 입장에 되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일부러 처음 보는 과목들을 이렇게 한번 들춰보거든. 주위에 있는 과목 중에서 처음 보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처럼 처음 보는 과목을 공부한다면 어떤 마음일까? 약간 체험 중이야.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떻게 이걸 하는 게 좋을까를 보면 자주 나오는 거를 나는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굳이 안 나오는 자기 구석지 문제는 별로 안 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험에 나올 만한 걸 나 다 했어. 사람은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올 건 다 했는데 혹시나 해서 더 돌아보게 돼요. 그치? 예, 다 해놨으니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봐서 더 하게 돼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이것마저 안 한 상태에서 다른 거 해라 하면은 부담은 줄 뿐이지 이것마저 흐려져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걸 먼저 단단하게 하자. 해놓고 나서 나중에 내가 문제 풀다가 아니면 뭐 공부하다가 보이는 거 있으면 그것만 보자. 그러면 다 커버가 될 거다. 뭐 그런 식. 5차. 자, 일단 첫 번째 연쇄 효과, 연쇄. 용어를 먼저 볼까요? 연쇄, 분포상 엄격화, 집중화, 관대화. 규칙적, 총계적, 상동적, 시간적,
유사성. 연쇄란 말도 대충 알겠고 개념은 규칙도 아는 단어인데 총계가 좀 낯설어 보이고 상동적도 조금 낯설어 보여. 시간도 쉬워. 시간적 오차. 유사성 오차도 아마 금방 들어올 거예요. 자, 첫 번째 연쇄. 연쇄가 돼. 연쇄. 하나의 요소가 딴 요소로 연쇄가 돼. 다른 말로 현혹 효과 또는 후광 효과라고 돼요. 그 사람의 인상 때문에 현혹될 수 있어요. 평상시에 평가자가 봤을 때 저 부하가 늘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야. 아, 그 인상 때문에 현혹되는 거야. 그 사람은 성실하겠구나 이렇게. 저는 한 요소에서 점수를 잘 받았더니 딴 요소도 같이 잘 주는 거지. 연쇄가 되고 현혹되는 거야. 요것 때문에 얘가 현혹이 되는 거예요. 연쇄 효과. 두 번째는 자, 분포상 엄격화는 너무 짜게 줘요. 박하게 몰아주는 거예요. 집중하는 가운데에 몰아주는 거예요. 대다수를. 관대화는 너무 후한 쪽에 몰아주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에 대한 공통된 대응책이 뭐냐면 강제 배분법이에요. 강제 배분. 분포를 해놓은 강제로. 이해되죠? 아예 분포를 정해놨죠. 상위 몇 프로? 20%. 하위는 10%. 나머지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이게 강제 배분. 됐죠? 강제 배분. 자, 단어만 보시면 두 번째 규칙적 오차다. 규칙이 있다. 규칙이. 기준이 일정해요. 항상 후하게 주거나 항상 박하게 주거나 저 사람은 항상 규칙적이. 규칙적이. 저 대학 교수는 학점이 짜기로 유명해. 항상. 저 교수는 후하기로 유명해. 항상. 이런 식으로.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거지. 저 교수님은 수업 때 그 필기한 용어만 쓰면 학점을 잘 주는 교수라고 유명해. 그래서 그것만 썼어. 잘 받아. 항상 잘 받아. 갑자기 어느 학기에는 썼더니 창의성이 부족하다라고 갑자기 기준이 바뀌어버렸어. 이게 총계적 오차. 이 두는 반대로 보시면 돼요. 기준이 일정하고 일정치 않고. 자, 상동적 오차는요, 선입견이야, 선입견. 고정관념, 선입견. 자, 그냥은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상동적이 뭐지? 상동적? 아, 이거는 고정관념이구나. 이렇게. 영상 파악하시고. 시간오차라는 것은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시간적으로, 시간, 여러분, 시간. 첫머리하고 막바지가 있어요. 자, 좀 느낌이 오죠? 자, 우리 봐요. 우리 5급 이하는 평점을 1년에 2번 해요.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이 직원이 처음에 못했고 잘해왔어요. 근데 평가자가 못했다라고 한 것은 첫머리 효과예요. 즉, 초기 업적으로 평정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잘해왔는데 금평 하루 전날 못했어요. 그랬더니 못했대. 이게 막바지 효과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실적 갖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접 오류라고 불러. 보통 말하는 시간적 오차는요, 근접 오류예요. 기억하세요? 일반적인 시간적 오차란 근접 오류다. 근접 오류, 막바지 효과. 이렇게. 그러니까 뭐 내일 평정 날인데 하필 오늘 무단 결근했단 말이지. 그럼 평정할 때 이 사람은 현실성이 떨어지는구나. 평정할 때. 이게 최근 근접 효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사성 차고 벌써 느낌이 유사해. 유사. 저 부하가 나랑 성적이 비슷해. 그럼 점수를 잘 줘. 유사한 부하한테. 이렇게. 자, 봤는데 별로 어려운 거 없지 않나요? 용어만 잘 보시면 금방 풀린다. 앞으로 이 시간 후에는 이 부분을 안 봐도 될 거예요. 왜냐면 다 단어가 답을 줬기 때문에. 근데 좀 안 나오는 게 있어. 상동적과 유사성은 달라요. 구분. 유사는 쉬우니까 얘를 주의. 총계적 오차 주의. 총계란 말과 이게 잘 안 떠오르거든. 이 정도만 보면 나머지는 무난하게 풀 수가 있죠. 이게 금평 오차였어요. 오차. 자, 그 내용이 우리 교재는 595 그리고 596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거죠. 자, 하나 풀어볼까요? 596페이지에
5번 문제 있죠. 기출문제 5번 날개 쪽에 2018년도 국가직 국문 문제. 금평상 오류 중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평가 기준을 갖지 못하여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은 뭐? 총계적 오차. 답 4번. 어렵지 않니? 개념만 알면 끝. 이 부분은 뭐 틀리게 낸다기보다는요, 그냥 기본을 알고 있는 거 하나 물어볼 거고, 머리가 좀 회전이 잘 되는 사람들은 굳이 공부를 안 하고 경험 삼아 보는 상황일지라도 보면은 풀 수 있어요. 그만큼 무리가 없는 단원.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해주시라.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근무 평정 상황이 이렇게 종류가 되어 있어요. 자, 크게는 두 가지예요. 성과 계약 등 평가, 두 번째가 근무 성적 평가고, 가끔은 얘를 갖다가 이렇게 직무 성과 계약 평가라고 해요. 직무 성과 계약 평가 또는 성과 계약 등 평가. 대상은 4급 이상 연구관 지도관이고 1년에 한 번이에요. 이거를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4급 이상은 1년 계약을 맺거든. 그래서 1년 단위 평가한다. 등급은 3개 이상으로 하게 돼 있고, 금평호 성적 평가는 대상이 5급 이하고 연구사 지도사예요. 그리고 1년에 2번이에요. 상반기 하반기. 이거를 6월 말, 12월 말에 한다고 해요. 이렇게 6월 말, 12월 말,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급은 3개 이상으로 한다. 자, 명칭을 잘 구분하셔야 돼. 성과 계약 평가란 말과 근무 성적 평가는 다른 거예요. 직급별로 다르게 하고 있어요. 직급별로. 직급. 몇 급 할 때 직급, 4급, 5급이 달라요. 평정법 다르다. 자,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면담을 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평정 전에요. 평가자가 대상자를 불러다가 이렇게 면담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 평정할 때 이것만 갖고 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것도 했다라고 자기 PR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받아줘야지. 확인해서. 성과 면담을 하고, 그리고 평정이 끝나면 그건 바로 공개해줘요. 공개하고, 그 다음에 강제 배분 도입돼 있어요. 그 말은 뭐야? 상위 20%, 하위 10% 이미 할당이 돼 있어요. 강제 배분. 이렇게. 강제 배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교재는 이거 이상으로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성과 계약, 성과 그 평가 규정이요. 사실은 이제 내부 지침이긴 하지만 내용도 많아요. 많은데 시험에 나오는 비중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한 결과 이 정도면 거의 다 풀리더라. 지금까지의 문제는요, 이 안에서 다 나와요. 대신 분류만큼은 정확히 해두시라. 성과 계약 평가, 근무 성적 평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이 틀 속에서 나와요. 자, 넘겨서 확인해 볼게요. 자, 교재 597페이지 확인. 종류의 1. 성과 계약적 평가. 대상 4급 이상. 연구관 지도관. 평가 시기 12월 31일 기준. 그 말이 1년에 1회란 뜻이에요. 됐죠? 이거 밑에 5번에 성과 계약 평가 방법은 평가 등급수는 3개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준은 3개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는 5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3개는 돼야 돼요. 근데 얘는 5개를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넘겨서 자, 근무 성적 평가는 대상이 5급 이하. 그리고 연구직, 지도직. 자, 시기는 6월 30일, 12월 31일 2회. 정기 평가 기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그렇죠? 우측에 6번에 평가의 방법도 니은의 등급수는 3개 이상이고 20% 상위 20, 하위 10% 비율을 강제해놨다. 밑에 절차에도 성과 면담을 한다는 점, 그리고 공개한다는 점 정도를 봐주시면 되겠다. 넘겨서 자, 예제 보기. 다면 평가의 장점 아닌 것은 1번 맞죠? 평가 결과에 대한
승복받기가 쉽죠. 여럿이 있기 때문에. 다방향 소통 촉진하죠. 자, 관리자들의 발전도 기할 수 있죠. 근데 4. 평정자들이 담합을 하거나 모략성 응답하는 걸 방지하는 게 아니라 초래한다는 거예요. 담합을 초래할 수 있더라. 이거지. 3번도 평정 오차, 옳지 않은 거. 총계적 오차는 기준이 일정치 않을 때. 맞죠? 연쇄효과는 인상 때문에 현혹되거나. 맞죠? 집중화는 어떤 의미죠? 집중화는 가운데 몰려있는 거예요. 이거는 강제 비본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나요? 그 반대지. 안에서 생기는. 강제 비본은 엄격화, 집중화, 관대화의 방지 방법이에요. 다 틀렸지 뭐. 답이죠. 4번처럼 시간적 오차는 기억이 쉬운 최근에 실적으로 평가할 때 쓰는 말이에요. 됐죠? 제가 분명히 중요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평정 방법만 조금 낯선 단어 때문에 어려워 보였지 정작 많이 나오는 오차나 등은 이건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현재 근평현황도 둘 딱 구분하시면 돼. 성과 계약 평가, 근무 성적 평가. 꼭 이만큼은 머리에 딱 박아놓자. 박아놓자. 자, 승진. 자, 승진은 뜻이 하위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의 수직적 이동이에요. 자, 하위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의 수직적 이동이다. 수직적. 자, 구분 개념은 승급인데요. 승진은 직급 상승이고요. 승급은 호봉 상승이에요. 여러분, 호봉이란 1년마다 월급을 기본 올려주는 거거든. 호봉? 1년마다 올라가요. 근데 승진은 1년마다가 아니에요. 구분하셔야 돼. 승진은 직급 상승이고 승급은 호봉 상승이고 구분하자. 개념에. 자, 승진 보면은 별거 없어요. 뭐냐면 승진이 우리 부서 사람만 대상이 될 거냐 아니면 다른 부서 사람도 대상이 돼서 올 거냐에 따라서 승진상 폐쇄주의랑 개방주의가 나와요. 용어 잘 보세요. 승진상 폐쇄주의가 뭐예요? 승진 후보자가 우리 부서에서만 가능해요. 개방주의는 다른 부서 사람과 우리 부서 사람이 경쟁해야 돼. 서로 간에. 나도 저 부서 갈 수 있어요. 승진해가지고. 저 부서 사람이 우리 부서에 올 수가 있어요. 승진해가지고. 이게 개방주의야. 형이 어디 가도 재직자들의 사기가 높을까요? 폐쇄주의. 기억하세요. 개방주의는 내 자리 뺏기는 느낌이 들어요. 사기 떨어져요. 당연히 뭐가 침체가 돼요? 폐쇄주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개방과 폐쇄는 승진상 앞에 나왔던 일반적인 개방, 폐쇄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가볍게 보시고. 나온 적은 별로 없어요. 여기 볼게요, 이제. 자, 승진 기준이 있어요. 경력과 실적. 답해보세요. 자, 둘 중에서 뭐가 더 객관적처럼 보이나요? 객관적이다. 실적? 아니야. 경력이에요. 보세요. 제가 물어볼 때마다 거의 반 이상은 실적이라고 답을 해요. 객관적 기준으로서. 아니고 경력을 봤더니 뭐냐? 근무 연한, 그다음에 학력, 경험 등이에요. 오래 근무한 연차예요. 누가 봐도 사실이야. 객관적 사실. 학력도 주어진 사실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적은 근평이거든. 근평은 주관적이거든. 사람이 하는 거니까. 결론, 경력이 객관적, 실적은 주관적. 질문. 자, 승진 기준을 실적에 두게 되면 정실 인사를 방지할 수 있다. OX. 다시. 승진 기준을 실적으로 두면 정실을 방지할 수 있다. X. 초래한다. 정실이 생겨요. 왜냐면 근평으로 하는 거거든. 승진할 때. 그러면 근평하는데 저 근평 대상자가 내 동문이야? 내 동향이야? 내 친척이야? 점수를 잘 줘. 정실이 생겨요. 근데 근무 연한 A라는 사람은 연차가 10년 차고 B라는 사람은 5년 차고 사실이거든. 정실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이래죠. 요 정도만 구분하시면 돼. 정도. 시험은 자주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하여튼 나온다면은 개념을 구분하는 게 나온다. 그러므로 특징이 나올 거니까.
자, 교재는 우리 602페이지의 기준 중에서 경력 개념, 경력이란 근무 연한, 즉 연공 서열, 학력, 경험 등을 의미한다. 장점 객관적이다. 밑에 실적은 의뢰해 봤더니 주관적 실적의 근무 성적 평정, 심사위원회 등이 나오고 그나마 예외적으로 시험 성적만 객관적 실적이에요. 시험 성적만.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거를 시험 성적으로 본다면 그때는 객관적 인정이야. 하지만 보통은 금평이거든. 주관적이다 보시면 돼. 됐죠? 자, 그 정도만 이해하자. 그 위에 그 밑줄이 하나 보이죠? 성진 기준 바로 밑에 선임순위라는 말이 나와요. 선임순위. 그 개념인데요. 여러분 선임순위라는 거는 공무원의 처음 된 시기가 아니고 그 일을 그 임무를 오래 맡은 사람이에요. 이게 선임자예요. 기억하세요? 공무원에 내가 먼저 됐더라도 내가 근무하다가 다른 업무로 옮기는 순간 거기 있는 사람보다 내가 선임자가 아닌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나보다 공무원의 시기는 1년 늦었지만 그 일을 먼저 해왔다면 나보다 선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뭔가 선임의 의미라는 게 공무원 되고 말고가 아니야, 시기적으로. 내가 그 임무를, 그 일을 먼저 했냐 안 했냐예요. 자, 그럼 선임 순위는 기준으로서의 의미가 객관적, 주관적. 객관적이지. 오래 근무한 연차기 때문에.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그 승진의 시험에 나오면 요 기준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아니면 얘가 나오거나 아니면 걔는 붙거나. 이게 여기 있는 게 다예요. 별거 없이. 자, 넘겨보시면 자, 예제 풀어볼 거예요. 자, 공무원 승진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승진은 직급 상승이에요. 하위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의 수직적 이동. 다음에 2번 맞죠? 그러니까 2번 승진 경쟁을 당해 부처로 한정을 시키는 게 폐쇄예요. 폐쇄면 침체가 되거든. 그렇지? 다른 부서 사람이 올 수 있는 게 더 낫지. 그렇죠? 그런 의미고. 그다음에 3. 승진 기준을 선임 순위에 둔다면 선임 순위가 뭐라고? 그 임무를 먼저 맡은 시기. 객관적이죠. 맞아요. 근데 4. 실적 중심의 승진은 경력 중심보다도 정실이라는 불만을 제거할 수 있다? 아니다. 초래한다. 반대로 경력 중심의 승진이 정실을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딱 하나만 기억하죠, 여러분. 경력은 근무 연한 대표가 객관적인 사실. 그렇죠? 실적은 금평. 금평은 누가 한다고? 사람이.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 이것만 딱 머리에 박아놓기. 이게 승진이다. 자, 승진은 좀 더 책임성이 높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가 책임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나를 개발할 위인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 발전 방안이 들어있는 거지, 승진은. 대신 구분한 개념이 요 승급과는 다르다. 승진은 직급 상승, 직급. 직급이나 등급이라는 거는 1급, 2급, 3급 이게 직급이야. 직급 또는 등급이란 말이. 이게 올라가는 게 승진이고 승급은 뭐라고? 호봉 올라가는 거예요. 호봉은 해마다 올라가요. 이렇게 구분하죠. 됐죠? 자, 우리가 봤던 것이 챕터 3의 고문의 능력 발전이었고 세 가지가 교육훈련, 근무성적 평정, 승진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근무성적 평정이 중요했고 평정 방법, 오차. 방법은 다면 평정, 오차는 다. 이 개념은 이만큼 다 커버가 돼. 승진은 이 바닥에 있는 정도만. 개념하고 구분 개념하고 기준하고만 알면 무난하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자, 이만큼 보고 자, 쉬었다 보겠습니다.